1차 상승에서 절반 중심가를 이용을 해서 저점을 잡을 것인가, P1, P2, P3를 이용해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지지와 저항으로 저점을 잡을 것인가. 세력이 들어왔다라는 의미는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죠. 세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주포라고도 하고 우리가 세력이라고도 하고 힘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주체들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주가의 상승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가가 상승을 했다라는 것은 대량 매도보다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것이고,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증가하면서 매수세가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 수급의 주체는 기관과 외국인이 있겠죠. 기관과 외국인들은 세력이라는 것보다 메이저 수급이 들어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는, 특정 주체가 확인이 안 될 때는 그걸 우리가 세력의 입성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럼 종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1차 상승이 나온 종목을 선정을 하고 거기에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확률적으로 높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세력의 입성을 알리면서 1차 상승이 나왔을 때는 그만큼 시장에서 관심 종목에서 다 등록을 하고 그 종목의 흐름을 다 체크를 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뭔가 매수 타점이 나온다 그러면 다들 매수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종목들을, 그런 세력이 입성한, 세력이 들어온 종목을 항상 관심권에 두고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 어떤 기준에서 세력이 입성을 했냐를 우리가 알 수 있는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엘리어트 파동 이론의 아주 기초적인 부분입니다. 이 상승이 나왔을 때, 1차 상승이 나왔을 때 우리는 세력의 입성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합니다.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움직이다가 이렇게 장대 양봉이 들어왔다. 그럼 이게 1차 상승의 시그널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1차 상승을 누가 올렸냐? 어찌보면 기준봉과 마찬가지죠. 기준봉도 이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캔들 하나의 기준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1차 상승이 나온 종목에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는 공부를 할 건데, 이 1차 상승을 우리가 말할 때 엘리어트 파동 이론에서 1차 상승이라고도 하고 기준 마디라고도 하고 상승 마디 폭이라고도 하고, 이 명칭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말입니다. 1차 상승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1차 파동이 나왔다는 것이고, 상승 마디가 나왔다라는 것은 한 파동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주식의 파동은 1, 2, 3, 4, 5, A, B, C로 하락하는, 이런 중간의 조정이거든요. 이런 조정 파동인데, 이건 상승 파동이고, 이건 조정 파동이고, 이건 상승 파동이고, 이건 조정 파동입니다. 오늘 공부할 부분, 이 부분, 첫 번째 신호탄을 쏘는, 세력이 신호탄을 쏘았다고 하는 1차 상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예전에는 우리가 정석대로 제가 말씀드리면 상승의 초입에 시작했던 양봉, 이 구간을 우리가 최저점을 잡고 여기에 그 양봉의 고점을, 이 파동을 전체를 상승 파동 1차 파동이라고 합니다. 상승 마디가 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상승 마디가 한 마디가 만들어진 건데, 이 한 상승 마디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주가는 조정을 받잖아요. 이렇게 어떻게든 조정을 받잖아요. 여기서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이 종목을 어디서 매수를 해가지고 잡을 것인가, 눌림목 매매가 되는 거죠. 눌림목을 잡을 때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습니다. 1차 상승에서 절반 중심가를 이용을 해서 저점을 잡을 것인가, P1, P2, P3를 이용해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지지와 저항으로 저점을 잡을 것인가.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활용을 해서 우리가 눌림목을 잡아 들어가는 거죠. 이 눌림목을 잡아 들어가는 게 저점을 누가 잘 잡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을 하는 거죠. 상황에 따라서는 여기를 저점으로 잡기도 합니다. 대량 거래량이 들어온 첫 양봉에 이 시가를 기준으로 잡고 상승 마디를 보기도 합니다. 분석하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는데, 정석은 제가 뭐랬죠? 이 상승 첫 양봉을 저점을 기준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매매의 시작점은 1차 상승에 있다. 1차 상승이 나온 종목을 항상 관심 종목에 두고 1차 상승이 나온 종목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이 저점에서 잡을 것인가, 아니면 중심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고점과 저점의 중심 가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력이 들어왔다면 생각을 해보자. 세력이 이렇게 올렸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바로 빼겠습니까? 물량을 넘기지를 않았는데, 물론 매집의 과정에서는 그런 경우도 있지만 1차 상승이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는 그대로 기다리면 다시 주가는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정 부분 매집이 끝나고 세력의 의지가 일단 보였다 그러면 이 주가는 상승 이후에 중심가를 깨지를 않고 여 위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다. 그 종목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 여기는 또 한번 볼게요. 이 자리는, 앞전 자리 이 자리는 1차 상승이, 새로운 상승, 1차 상승이 나왔습니다. 상승 마디가 출현했죠. 상승 마디가 나왔는데 여기서 그대로 다이렉트로 빠졌다가 이 가격과 이 가격의 중심가를 보면 이 가격쯤 되겠죠, 대충.
그럼 여기서 또 지지를 받고 또 상승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리고 주가는 또 빠졌습니다. 빠졌을 때 어떻게 빠집니까? N자형 하락만큼 빠지고 추세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추세는 만들어지고 이렇게 만들면 또 삼각수렴형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런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관심 종목에 두고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 종목의 뉴스나 이 종목의 재료나 뭔가 이슈가 되고 있는지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떻는지를 계속 파악을 하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눌림목을 잡던 돌파 매매를 잡던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1차 상승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 1차 상승이 나와줘야 그 다음에 눌림목을 하든 돌파 매매를 하든 하는 거죠. 여기서 이 종목이 눌렸다가 파동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경우도 있겠죠.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가격 조정을 주지를 않고 나가는 거.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신고가 패턴. 이 종목이 신고가 패턴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반대로 보면. 여기를 넘어서면, 이 구간을 넘어서면, 만약에 돌파를 하면 이게 신고가 패턴이 되는 거죠. 그럼 돌파 매매 하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매수하는 거죠. 뭐 어떻긴 어때요? 매수하는 거죠. 돌파하면. 일반 초보자들은 그냥 이 상승이 나오니까 그냥 따라가서 매수한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매수를 한다면 이 종목은 어떻게 보냐면 이런 구간에서부터 종목의 흐름을 계속 파악을 하고 오는 거예요. 이 구간에서도 눌림목 타점이 나왔고 여기서도 눌림목 타점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하단 밴드가 형성이 됐고 그 뭐 추세에서 껐잖아요. 그죠? 이 자리가 이제는 저항 자리가 되는데 여기를 강하게 뚫어주면 돌파 매매 자리가 나오겠네. 이런 구간에서 이 종목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확인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돌파가 나올 때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종목의 이 종목의 흐름이나 이 종목의 매수 타점을 다 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다 설명을 드리지만 초보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주 포인트는 이 상승폭, 기준 마디가 만들어진 1차 상승이 나온 종목을 항상 관심 종목에 추적을 하고 거기에서 눌림목을 잡든 돌파 매매를 하든 거기서는 개인의 매매 스타일에 따라 다른 거고 개인 눌림목을 잡을 때는 눌림목을 잡는 조건이 있을 거잖아요. 그 조건에 부합하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런 종목에서 관심을 가지고 놀아라. 관심 종목에 항상 집어넣고 움직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종목 선정에 대한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종목 선정의 진리는 세력이 들어온 1차 상승이 나온 종목에서부터 출발이다. 이게 내일 이 종목이 이렇게 상승이 나오든 조정을 받고 나오든 그거는 내일 돼봐야 알겠지만 추세 삼각 수렴형을 넣을 때는 이렇게 그러면 이 종목은 삼각 수렴형이 완성이 되고 돌파를 나온 종목입니다. 그러면 제가 삼각 수렴형을 말씀드릴 때 여기서 하루 조정을 받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내일 음봉이 떨어진다. 거래가 실리지 않은 음봉이 떨어진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매수 타점을 노려야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일 만약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강한 매수세를 동반을 하고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 그럼 뭐 해야 됩니까? 돌파 매매 하는 사람은 따라가서 매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카트 하나를 끊어서 말하면 다른 기법이 되지만 전체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체 원리를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1차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목도 하고 돌파 매매도 하고 저점 매수도 하고 다 한다라는 말인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점점 이 강의가 어려워지는데 초보자들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거는 오늘 강의가 너무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죽어있는 차트 즉 말해서 이렇게 바닥에서 이렇게 행보하는 종목을 자꾸 놀지 말고 이런 행보하던 종목이 장대 양봉이 나오고 기준봉이 만들어진 종목을 관심 종목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상승 파동이 나오고 이런 상승 파동이 나온 종목에서 상승 마디를 분석을 하고 여기서 조정을 받았을 때 매수 타점을 잡거나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왔을 때 하단 밴드가 내려왔을 때 여기서 스윙 베이스나 중기로 매수를 해서 가져가라. 당연히 이 기준 마디가 이탈하고 내려가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손절에 대한 이야기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기준을 잡아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종목 선정의 가장 주 포인트는 세력이 입성한 1차 상승 기준봉 세력봉이 만들어진 종목에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켜서 상승 마디가 만들어진 1차 파동이 만들어진 종목을 관심권에 두고 매매를 하셔라. 이게 오늘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걸 제가 쉽게 설명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더 어렵게 설명을 한 게 아닌가 저도 조금 좀 불안해지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역시 MTN 상상클럽 부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전문가입니다. 조금 불안한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철강업종의